제가 말씀 다 하신 겁니까? 그래, 좀 다 했어요. 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제가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예, 그 양해 본격적인 말씀만 토의 전에 잠깐만. 네. 네. 그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의 장례위원장을 맡게 돼서 중간에 자리를 비울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경제부총리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총리님이 뭐 방미 선고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사회 추진 체계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가장 마지막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제일 긴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좀 맨 뒤로 빼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순으로 가시죠. 다음은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행정 영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법률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하여 전문성 수사에 활용하고 일반 경찰이 접근이 어려운 분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에 한 14,000명, 지방에 6,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의 특징은 강제 수사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무의 성격상. 잠깐만, 장관님. 그렇게 빨리 얘기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네. 천천히 요약해서. 예. 뭐 시간이 없고 짧게 하라 그래서. 아니, 그 짧게 하는 건 요약해서 하는 거지. 빨리 말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실효적 통제 수단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으로 이걸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는 수사 비전문가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준수, 인권 침해 예방, 수사 역량 확보를 위하여 검사의 사법 통제의 절대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5조 2가 245조 12 검사의 지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은 행정조직 특성상 수사 관련 군속기간이 짧고 행정 업무와 수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 수사 절차 일반, 영장, 송치 등 전 단계에서 검사와 협의, 지휘를 거쳐 절차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민간 분야 특사경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의 준수나 수사 노하우 보완 등을 위해 면밀한 사법 통제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검사의 산업안전협의체가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사경 신규 도입 및 수사권 확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비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특사경 신규 도입 또는 권한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금 크게 다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 독자적 인지수사권의 도입과 민생 특사경 도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에서도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사이버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고도의 공적 작용을 좀 고려할 때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권한에 대항하는 통제 방안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수기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그 자본시장 특사경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 등 국가기관이 입건 여부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수기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그 민생 특사경 도입은 범죄의 디지털화, 조직화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성이 있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감원이 조사물을 담당하지 않은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감원이 요청하는 민생 특사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는 경찰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지금 특별한 수사 팀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정보 교환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큽니다. 건보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특사경 문제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데이터 및 조사 경험 또는 키사이기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역량 등 전문 분야 수사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비공무원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또 이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집중교육, 전담직원 지정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 개시 전 검사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 통제 방안 도입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진행 제가 할게요. 이게 제가 이거 빨리 안건을 좀 준비하자고 한 취지는 하여튼 몇 개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조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특별사법경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들, 수사 공무원이 아닌 경찰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들에게 이제 당의 직무, 본인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한 경우에는 민간기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허용할 거냐. 두 번째는 이게 검사의 통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뭐 어떤 경우는 인지 수사를 또 제한을 해가지고 또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또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 어디지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거기는 뭐 예를 들면 기술 유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기술 유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영업비밀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비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그게 국외 유출로 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부정경쟁 방지법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도 연관된 부분이니까 허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연관이 있는데, 그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산업부 소관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에 약간 산업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산업부는 어디 있어요? 산업부는 그러면 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한 특사경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결국 못 하는 거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식재산처는 특허 뭐 이런 것만 취급을 하니까 일반 영업비밀 보호는 원래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업비밀 보호 침해도 지금 조사 대상 권한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처가 특허와 영업비밀 전반을 원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빼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본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해요, 오늘.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무부는 어쨌든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 네네.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죄송하긴 한데 수사경찰관, 경찰도 어차피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이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일반 모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찰일 뿐이지 그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네네. 뭐 교통경찰 하다가 수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처의 예를 들면 지식재산처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 관련된 지방 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개 뭐 자본시장 범죄라든가 또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로 법률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당 그 사경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경찰하고 검사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사라고 해서 뭐 자본시장 전문가는 아닌 거고 네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 사법경찰을 하고 검사 관계하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적으로 저기 그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대개는 그게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잡는 것 아니 때문에 저기 그것만 전담하고 전담하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그거만 해요. 네,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사만 전담하고 원래 전담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그거만 해요. 근데 수사관들이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위에서 왔다 갔다 긴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딴 데로 갑니다. 대개는요. 뭐 그러긴 한데 경찰도 굳이 따지면 교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정보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잘 안 하죠. 전문성을 보장해 주려고. 근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 근데 뿐이죠. 근속 연한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그 수사 능력에 제한을 정도 주는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계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여서 네. 그냥 이 정도 하고 요 수사 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찰에 줄 건지 검찰은 통제는 하니까 뭐 영장 청구하면 영장에 대해서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놨다면서요. 그건 더 문제죠. 금감원은 금융위 네, 의입니다.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금감원하고 관계가 조금 뭐 미묘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 감독기관 네, 맞습니다. 감독기관인가 상위기관인가 네, 지도 감독 상위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감원의 고유 사무에 관해서 형사처벌법 조항 위반이면 수사를 하죠. 지정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인지를 못하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인지를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검찰에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지금, 인지하면 예, 지금도 인지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한 뭐 후에 어디 인지를 못하게 돼 있다던데 승인을 받아라 그랬던가? 네, 이거 약간 다른 차원. 인진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증선위에 올려서 거기서 검찰로 보내면 그 검찰에서 다시 지휘를 받아서 내려오는 그 인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네네 그런 절차 흐름이고요. 아예 그것 말고 그냥 인지를 해갖고 조사해서 바로 수사로 갈 수 있게 거치지 근데 않고 왜 인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은 이제 민간인 조직이니까 15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민간한테 주는데 그럴 때 이제 공권력의 남용이라든지 국민 법감정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그러면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요 인지수사권 자체로 하는 거 그거는 살짝 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우리가 형벌 조항을 최대한 이제 없애는 작업을 곧 할 거잖아요. 그 부당한 형벌 조항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가해야 될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범법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죠?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이면 일하면. 네.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그 승인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에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수사권이라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또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 수사권을 좀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고 특히 금감원이만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외부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반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취지들이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마구 들쑤셔가지고 범법 행위를 찾아낸다. 그럴 거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런 비슷한 취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과 그 선물위원장의 아니 법을 누구든 다 지켜야지 그거를 적당히 덮어놨다가 지금도 그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나서 갖고서 직접적인 어쨌든 그 통제는 없는 적절히 하겠죠. 예를 들면 그 강제 수사는 당연히 검사만 할 수 있고 승인해야 되니까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해줘야 되니까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 수사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통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거고